아버지는 한국이라니 그런 나라에 가서 가난하게 살 거냐고 화를 내셨어요. 여성은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아버지는 믿지 않습니다. 여성은 아버지의 반대에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그때 집에 초인종이 울립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독일인 여성의 사연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TV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독일인 알리나입니다. 지금 결혼해서 3년째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못 사는 편은 아니었지만 철저하게 절약이 몸에 배신 아버지는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 분이셨어요. 저도 아버지가 근검절약하시는 모습이 좋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아끼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아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대부분의 가전제품이 가격이 저렴한 중국 제품이었습니다. 중국 제품은 정말 싸긴 했어요. 독일 제품에 비해서도 그랬고 웬만한 유명한 나라의 제품에 비해서 3분의 1 가격에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품질이 딱 그 가격에 맞다는 것이었어요. 가격만 쌌지 심심하면 고장나고 품질도 좋지 않았어요. 잘 된다는 점원의 말만 믿고 믹서기를 샀었는데 사과 등 과일을 넣고 갈았더니 차라리 칼로 써는 편이 나을 정도로 형편없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돈을 낭비하는 건 안 된다면서 새로 물건을 사는 걸 반대하셔서 그 질환 좋은 믹서기를 사용하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서도 결코 돈을 잘 쓰지 않으셔서 유일한 취미가 주말에 맥주를 마시면서 축구를 보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이 텔레비전이 너무 오래돼서 보실 때마다 화면이 잘 안 보여서 불편해 하셨어요. 저는 대학교 때 한국에서 사업차 독일을 방문한 남편 영수 씨를 만나서 장기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다니면서 다양한 언어에 관심이 있어서 특별한 언어를 공부하고 싶었는데 한국어가 너무 재미있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기 위해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는데 어느새 푹 빠져버렸어요. 한국 드라마는 폭력적이지 않고 다양한 소재로 되어 있어서 한번 보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었어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모임에 나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함께 참석한 영수 씨를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저는 영수 씨에게 독일어를 가르쳐 줬고 영수 씨는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 줬어요. 영수 씨와 저는 나이 차이가 꽤 났지만 매너 좋고 따뜻한 성격의 남편이 좋았어요. 저랑 성격도 맞고 습관도 근면하고 성실해서 좋았어요. 그렇게 몇 년 동안 장거리 연애를 하다가 우리는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어요. 서로 문화 차이도 있었지만 대화로 서로 오해하지 않게 잘 풀었던 게 우리가 장거리 연애를 하면서도 잘 된 이유 같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저희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결혼을 해서 한국을 가서 살겠다는 말에 크게 화를 내셨어요. 한국은 아시아의 작은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 가서 가난하게 살 거냐며 안 된다고 반대를 하셨습니다. 저는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믿지 않으셨어요. 게다가 남편과 제가 나이 차가 많이 나는 것도 못마땅해 하셨어요. 그러자 영수 씨가 우리 집에 와서 자신의 당당한 포부를 이야기하며 저와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을 하며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제 확고한 고집도 꺾을 수 없어서 결국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결혼 후에 한국으로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도 공부하고 드라마도 자주 봤지만 한국에 온 건 처음이라서 모든 게 새로웠어요. 한국은 생각보다 더 멋진 곳이었습니다. 현대적이고 발전한 모습에 한강변으로 차를 타고 가면서 놀랐어요. 처음에 남편이 아파트에 살자고 했을 때 저는 영수 씨가 사업이 잘 안 되는 건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우리가 살 집을 보러 갔는데 저는 너무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에서 아파트라고 하면 못 사는 사람들이 저렴하게 여러 명이 사는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직접 본 한국의 아파트는 엄청 높았고 단지로 되어 있었어요. 단지 안으로 들어갔더니 멋진 공원처럼 잘 꾸며져 있고 폭포도 있었어요.
아이들이 예쁜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는 모습이 너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우리도 아이가 생기면 저기서 뛰어놀 수 있겠구나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아파트 건물은 고급스러웠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자 우리 집에 현관이 나왔어요. 영수 씨는 입구에 도어락을 가리키며 이거 지문인식으로 열리니까 아무나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게 붙어 있는 곳을 가리키며 사람이 이 앞에 오면 바로 녹화가 된다고 했어요. 저는 이렇게 안전하고 기술력이 뛰어난 곳은 처음이라서 한국이 엄청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안은 넓고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모습도 아름다웠어요. 한국은 교통도 편리해서 지하철로 어디로나 갈 수 있었고 버스도 잘 되어 있었어요. 차가 없으면 어디 나가기 불편했던 독일에 비해서 대중교통이 참 잘 되어 있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제일 마음에 드는 점이라면 거리에 쓰레기통이 없는데도 거리가 너무 깨끗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시민의식이 뛰어나서 막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는 것도 보지 못했어요. 게다가 안전해서 어린아이들이 핸드폰을 들고 통화하면서 길거리를 다니는 모습은 아직도 적응이 안 되네요. 유럽에서는 걸어가면서 통화를 하다가 핸드폰을 도둑 맞을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걱정이 없다는 게 정말 좋았어요. 한밤중까지 하는 상점도 많아서 저녁 7시쯤이면 모두 문을 닫는 유럽에 비해서 거리가 밝고 활기찼어요. 밤에 배고프면 영수 씨랑 둘이서 편의점에 가서 간식을 잔뜩 사오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저는 한참 편의점 라면에 빠져서 밤만 되면 컵라면이 먹고 싶어져서 한동안 큰일이었어요. 독일에 살 때는 저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결혼해서 한국에서 살다 보니 가전제품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냥 일해서 2년 쓰고 말 물건이라면 상관없지만 가전제품 같은 경우 10년 이상 쓰는 일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삼성과 LG의 가전제품을 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독일 친구들에게 추천받았던 제품은 월풀이라는 세계 1위 미국 가전제품이나 아니면 일본 제품을 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매장을 가서 구경하게 되었는데 직접 가전 매장을 둘러보면서 디자인부터 성능까지 추천받은 제품보다 너무나도 월등해서 한국 가전제품에 많이 놀랐습니다. 그 후에 인터넷으로 여러 구매 후기들을 찾아보다 보니 세계의 많은 사람 심지어 미국 사람들까지 한국 가전을 칭찬했어요. 특히 미국에서는 월풀을 꺾고 LG전자가 백색 가전에서 1위까지 하고 있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꼼꼼하기 때문에 그런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제품이니 어느 정도 인기 있을 건 알았는데 이렇게 세계 시장까지 탈환할 줄 몰랐어요. 저도 냉장고를 사려고 갔는데 문을 터치했더니 문이 투명해지면서 냉장고 안까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기술력의 냉장고는 처음이라서 너무 놀랐습니다. 게다가 점원이 설명해 주길 냉장고와 연동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거나 구매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요리가 서툰 저를 위해 음식 조리법도 알려준다고 해서 이건 정말 멋진 기술이라고 느꼈어요. 또 재미있었던 점은 한국 가전제품의 후기를 보니 고장이 나서 버리는 게 아니라 10년 넘게 썼는데 고장이 안 나서 지겨워서 바꿨다는 후기를 보고 한참 웃었어요. 내구성이 얼마나 좋으면 10년을 썼는데 고장이 안 날 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텔레비전부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모두 한국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진짜 너무 편리하고 동작도 쉽고 해서 초보 주부인 저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이렇게 신나게 한국 생활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부모님에게 보내드리고는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정말 신기하다고 하셨는데 아버지는 아직도 냉담하셨어요. 아버지는 저희의 결혼을 반대하긴 하셨지만 아직도 마음이 안 풀리신 것 같아서 참 슬퍼졌습니다. 남편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외국으로 나가서 살려는 자식을 걱정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자주 가서 얼굴 보여주다 보면 괜찮아질 거라고도 했습니다. 아버지도 이렇게 마음 착한 영수 씨를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휴가를 맞이해서 다시 독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남동생은 우리를 환영하며 맞이해줬어요.
아버지는 못마땅하시지만 굳이 그걸 티를 내시지는 않았어요. 그냥 무뚝뚝한 목소리로 왔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 가족들을 오랜만에 보는 거라 정말 기뻤어요. 게다가 제 방은 여전히 시집가기 전 모습으로 있어서 마음이 울컥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 동생과 우리 영수 씨는 함께 식탁에 앉아서 저녁 식사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재미있었던 일과 한국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영수 씨는 다음에 꼭 한번 한국에 여행하러 오시라고 말했어요. 함께 즐거운 식사 후에 설거지하고 음식 정리하는데 냉장고에 조명이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어머니에게 냉장고가 조명이 나간 것 같다고 하자 며칠 전에 와서 수리했는데도 냉장고가 자꾸 꺼지고 조명도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지 2년도 안 된 냉장고가 심심하면 고장이 나는 데다가 서비스 센터도 별로 없어서 연락해도 오래 걸린다고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좋지 못했어요. 한국에서는 가전제품에 문제가 생겨도 바로바로 와서 고쳐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참 불편했어요. 아버지는 그냥 고쳐서 쓰면 된다며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번에 자신이 장모님과 장인어른에게 선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다음 날 회사를 가신 아버지를 제외한 우리 가족은 냉장고를 보러 가전제품 전문점으로 향했어요. 냉장고 전시대를 가기 전에 텔레비전들이 있는 곳을 지나갔는데 동생은 한국 텔레비전을 보더니 너무 크고 깨끗하게 나온다고 감탄했습니다. 독일 집에 있는 텔레비전과는 너무 다르다며 얇고 큰 텔레비전에 신기해하며 이거 마치 영화관에 온 것 같다고 했어요. 냉장고 전시대로 갔는데 저는 일부러 한국 제품이 있는 곳으로 가족들을 이끌었어요. 어머니는 냉장고가 너무 멋지다며 양문을 열어보셨어요. 냉장고 내부도 깔끔하고 큼직해서 디자인만으로 눈을 사로잡았어요. 게다가 냉장고는 밖에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한쪽 문에는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투명한 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을 터치하자 여러 가지 메뉴를 볼 수 있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냉장고 안에 음식 종류가 표시되고 언제까지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는지 유통기간도 나왔어요.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나면 알림으로 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은 신기해하면서 이것저것 눌러보며 즐거워했어요. 우리는 냉장고를 주문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문하면 며칠 걸릴 줄 알았는데 정말 다행히도 바로 집에 와서 설치해줬습니다. 심심하면 고장이 나는 중국 냉장고는 업체에서 수거해갔습니다. 집이 낡긴 했지만 한국 냉장고를 놓자 꽤 멋져 보였습니다. 우리는 음식들을 다시 냉장고 안에 채워 넣었어요. 저녁이 되자 아버지가 직장에서 돌아오셨어요. 옷을 갈아입고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서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궁금해서 냉장고 이야기는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부엌으로 들어가신 아버지가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조용히 부엌으로 갔어요. 거기에는 아버지가 냉장고 문에 손을 얹고 계셨어요. 제가 다가가자 정말 좋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물건을 한국에서 만든 거냐며 정말 놀라셨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사위가 선물해줬다면서 좋아하셨고 동생은 들어와서 냉장고를 이리저리 보여주면서 막 설명해주자 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아버지는 영수 씨에게 한국 냉장고 선물을 고맙다고 하셨어요.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버지는 나중에 제게 오셔서 무엇인가 내미셨어요. 그건 통장이었고 통장 안에는 꽤 큰 돈이 들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널 위해 모아둔 돈이라고 하시면서 한국이 좋다고 해도 외국인으로 사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돈 가지고 가서 기죽지 말고 살라고 하셨어요. 저는 늘 절약하셔서 저를 위해 이렇게 돈을 모아두셨다니 너무 놀라고 감동했어요. 자신을 위해서 늘 아끼기만 하시고 자식을 위한 아버지의 마음에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며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미소를 지어 보이셨어요.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독일 휴가는 끝이 났습니다. 저희가 한국으로 돌아간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머니가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국산 대형 텔레비전을 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남동생이 가전 매장에서 본 한국 텔레비전에 대해 말을 했더니 관심을 보이시더니 어느 날 대형 텔레비전을 사오셨다는 거예요. 어머니와 동생은 엄청나게 놀라서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국산 냉장고를 써보니까 너무 좋고 편리해서 자신이 너무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인색하게만 산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을 우리 가족이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셨대요. 어머니가 그래서 주말이면 아버지와 남동생이랑 맥주를 마시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축구를 마음껏 즐기고 있다고 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주변의 이웃들까지 우리 집 텔레비전이 좋다고 소문이 나서 다들 우리 집에 축구를 보러 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재미있는 소식에 한참 즐거워하며 영수 씨에게도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한국 여행도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정말 한국에 오셔서 즐겁게 지낼 생각에 벌써 저는 들떴습니다. 빨리 그날이 왔으면 하고 기다리게 되네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알리나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의 가전제품은 이제는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디자인도 뛰어나고 기술력과 내구성으로도 유명해서 해외의 많은 사람이 한국 가전제품을 사고 싶어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와 한국 가전에 얽힌 재미있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여기 아기를 데리고 한국으로 여행 온 네덜란드 부부가 있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버스에 올라탔는데 갑자기 운전기사가 안내방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부부에게 다가오자 이들 부부는 깜짝 놀랍니다. 네덜란드 부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네덜란드 여성의 사연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네덜란드에 사는 노라입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회사의 동료였어요. 계속 같은 직장에서 보다 보니 서로에게 호감이 생겼고 그렇게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1년의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 후에 바로 아이가 생겼는데 우리 사랑스러운 아들 데니입니다. 우리는 둘 다 여행을 참 좋아하는데 아기가 생겨서 몇 년 동안 여행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기가 어느 정도 자랐고 이번에 우리 3명은 같이 여행을 떠나자고 계획을 하게 되었어요. 전부터 아시아를 여행하고 싶었던 우리는 아기가 있으니 안전한 곳이 좋겠다고 여러 나라를 고려하던 끝에 안전하기로 유명한 한국과 일본을 최종 후보로 올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나마 유럽에서 알려진 일본을 가기로 했어요. 일본은 유럽에서 아시아의 최고의 선진국이고 예의가 바르다고 알려졌어요. 우리 아이는 아직 아기였기 때문에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여행길에 올랐어요. 하지만 일본은 기대와는 달리 공항에서부터 실망스러웠어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오는 공항에서 입국 심사하는 곳은 너무 적었고 그나마도 일처리 속도가 느려서 아기와 함께 기다리는 게 힘들었어요. QR코드 작성만 해오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해왔는데도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하면서 효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일을 처리했어요. 그리고 왜 수기로 또 뭘 작성을 하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것투성이었어요. 기다리다 지쳐서 우리 아들은 울기 시작했어요. 저와 남편은 데니를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길고 긴 시간을 버텨서 겨우 공항을 벗어나서 우리는 도시로 가는 열차를 타게 되었어요. 그런데 데니가 갑자기 또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승객들이 갑자기 우리를 쳐다봤어요. 우리를 쳐다봤다기보다는 노려보는 느낌이라서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어린 아기가 운다고 그렇게까지 볼 일인가 싶어서 열심히 데니를 달랬지만 몇 분이 지나도록 데니는 울음을 그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철도 승무원이 다가왔어요. 영어가 무척 서툴렀는데 승객이 우리 아기 울음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그칠 때까지 통로에 가서 아이를 달래고 오라는 거예요. 저와 남편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분통을 터뜨리며 통로에 가서 데니를 달랬어요. 저는 눈물까지 나려고 했어요.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는 건 알겠는데 아기가 우는 것까지 이해해주지 못하다니 일본이 무섭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우리 데니에게도 너무 미안했어요. 그렇게 도쿄에 도착하고도 일본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 아기를 데리고 여행하는 건 쉽지가 않았어요. 게다가 카드를 받지 않는 곳은 왜 그렇게 많은지 처음으로 식사를 위해 갔던 가게에서도 카드로 결제하려고 했더니 자신들은 카드를 받지 않는다며 현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처음 여행을 계획할 때부터 카드로 결제하려고 생각하고 많은 엔화를 바꿔오지 않은 우리는 가게를 갈 때마다 제일 먼저 카드가 되는지를 알아봐야 했어요. 일본 돈은 동전이 왜 이렇게도 다양한지 계산할 때마다 이 동전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도 힘들었고 동전을 세는 일도 힘들었어요. 무거운 동전을 짤랑거리면서 가지고 다니는 일도 불편했어요. 결국 일본에 실망한 우리는 한국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솔직히 엄청나게 다를 거라 기대한 건 아니지만 이왕 아시아까지 왔는데 구경이라도 더 하자는 생각이었어요. 한국으로 갈 때 한국의 항공기를 이용하게 되었는데 표를 끊을 때 우리는 아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비행기를 타러 갔는데 우리를 제일 먼저 입장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 게다가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서 좌석 벨트 표시등이 꺼지자 승무원이 와서 아기용 요람까지 설치해줬습니다. 데니는 요람에 눕히고 편하게 비행을 할 수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한국 항공기가 너무 편해서 다음에도 이용하자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잠시 후 식사 시간이 되자 아기를 위한 특별 이유식을 가져다 주셨어요. 과일과 곡물로 되어 있는 퓨레였는데 우리 데니가 너무 잘 먹어서 한국 항공기의 친절하고 섬세한 서비스에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도착한 한국 공항은 일본 공항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재빠른 일처리에 놀라게 되었어요. 출입 신고를 하려고 기다리는데 공항 직원분이 다가오더니 아기가 있으니 이쪽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쫓아갔더니 아기와 함께 기다리는 게 힘들 것 같아서 먼저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이가 우는데도 누구 하나 저희에게 관심도 없었는데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입국 심사도 QR코드를 찍고 났더니 너무나도 신속하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한국의 빠른 일처리 능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옆에서 줄을 서서 입국 심사를 하는 곳에서도 금세금세 입국 심사가 이루어져서 사람들의 줄이 빠르게 줄어들더라고요. 바로 옆 나라인데도 어떻게 한국과 일본은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놀랐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오고 나서 배가 너무 고파서 공항의 식당으로 향했어요. 식당으로 들어갔는데 식당 테이블마다 고가의 태블릿이 설치되어 있어서 앉은 자리에서 주문할 수 있어서 너무 편리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주문하고 바로 카드로 결제까지 되는 시스템을 보고선 네덜란드보다 기술력이 발달했다고 놀랐어요. 우리는 아기가 있어서 한 명은 아기를 안고 있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음식을 먹자고 했어요. 그때 갑자기 음식점의 직원분이 아기용 테이블이 있는 의자를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여기 앉히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는 말도 안 했는데 아기를 위해 아기용 의자를 들고 온 직원분이 아주 고마웠어요. 직원은 우리 데니가 귀엽다면서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행동에 너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한국 식당에서 앉은 자리에서 주문부터 결제까지 다 되는 것만도 놀랐는데 잠시 후에 저희 자리로 로봇이 음식을 서빙해주는 거예요. 일본에 있다가 한국을 왔더니 갑자기 시간이 미래로 흘렀나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게다가 저희는 주문한 음식과 함께 나온 반찬을 보고선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음식을 주문하면 딱 그 음식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음식도 너무 작아서 먹고 나면 배가 고파서 제대로 식사를 못했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상을 가득 채울 만큼 푸짐하게 반찬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잘못 나온 건가 싶어서 직원분에게 물어봤더니 주문한 음식과 같이 나오는 기본 반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의 푸짐함이 마음에 무척 들어서 저는 마음껏 음식과 반찬을 먹었는데 음식 맛도 너무 좋아서 행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분 좋게 식사 후에 데니에게 우유를 먹여야 했는데 찾아보니 인천공항에는 유아휴게실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의자나 몇 개 있겠지 하면서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국의 유아휴게실의 규모에 정말 놀랐습니다. 유아휴게실은 정수기는 물론이고 젖병 소독기와 세면대가 있었고 아기를 눕혀서 기저귀를 갈 수 있는 침대까지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있었어요. 따로 수유하고 싶으면 들어갈 수 있는 방까지 준비되어 있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공간도 얼마나 넓은지 들어가자마자 마음이 편해졌어요. 저는 마음 편하게 눈치 보는 일 없이 데니에게 젖병에 따뜻한 물을 넣어서 우유를 타서 먹여줬어요. 그리고 기저귀까지 갈고 나올 수 있어 기분 좋게 나올 수 있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이런 곳이 인천공항에는 몇 군데나 있어서 왜 인천공항이 세계적인 공항인지 알 수 있었어요. 시설도 최첨단이었는데 이런 세심한 서비스까지 있다니 한국이 선진국임을 알 수 있었어요. 우리는 서울로 향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기로 하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버스 시간이 남아서 기다려야 했는데 버스 정류장에 유리 칸막이가 된 곳이 있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갔는데 바람을 막아줘서 너무 따뜻했습니다. 게다가 안에는 모니터가 있어서 버스가 오는 장면도 볼 수 있었고 어떤 버스가 몇 분 후에 오는지도 다 나와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의 버스 정류장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나 노숙자가 많아서 너무 불편하고 더러웠거든요. 한국의 버스 정류장은 너무 깨끗하고 부서진 곳 하나 없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자에 앉았는데 엉덩이가 따뜻해서 한국의 기술력에 너무 놀랐어요. 앞쪽에는 작은 테이블이 있었는데 핸드폰을 충전을 할 수 있는 곳까지 마련되어 있었어요. 저랑 남편은 놀라서 우리 집보다 좋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아주머니는 아기가 아주 예쁘다고 아기를 보고 웃어주셨어요. 데니도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놀아주자 좋아서 까르륵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주머니가 우리 데니를 정말 귀여워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우리 데니가 칭얼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일본에서 눈치 주는 사람들 때문에 한국에서 그러면 어쩌지 걱정이 들었어요. 그때 그 아주머니가 뭐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멀뚱히 쳐다봤어요. 옆에 서 있던 대학생이 아기가 배가 고픈 것 같다면서 쌀로 만든 과자가 있는데 괜찮으냐고 했다고 알려줬습니다. 공항에서 우유를 먹고 나왔는데도 아까 먹은 우유가 부족했었는지 또 배가 고팠나 봐요. 데니는 우유와 함께 이유식을 먹고 있어서 쌀로 만든 과자도 잘 먹었기 때문에 고맙다고 하며 과자를 먹여줬습니다. 그러자 배고픈 게 약간 가셨는지 데니는 맛있게 과자를 먹었어요. 기다리던 버스가 와서 저희는 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퇴근 시간이라 버스 안은 굉장히 사람이 많았어요. 제가 아기띠를 하고 데니를 안고서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버스 기사님이 안내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남편은 알아들을 수 없으니 무슨 일이지 하며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옆에 있는 여성분이 의자에서 일어나시더니 여기 앉으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괜찮다고 사양하는데도 여성분은 영어로 아기도 있는데 힘들게 서 있지 말라며 의자에 저를 앉게 해주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너무 놀라고 감사해서 감사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 여성분은 사람이 많아서 아기가 있는지 몰랐는데 버스 기사님이 방송으로 아기가 있으니 자리를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희 부부는 한국 사람의 따뜻한 마음씨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일본에서 아기가 운다고 항의까지 당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한국에 오자마자 한국 사람들은 일본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진실되고 아주 좋았어요. 비행기에서부터 공항과 식당에서도 버스에서까지 한국 사람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 뿐이었어요.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다고 우리 부부는 서로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우리 데니는 일본에서 있으려고 했던 일정보다 더 한국을 여행했어요.
한국은 정말 멋지고 볼 곳도 많고 맛있는 곳도 많은데다가 아기를 위한 서비스도 잘 되어 있어서 편하게 여행을 하다 네덜란드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노라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일본에 아기를 데리고 여행 갔다가 마음의 상처만 받고 한국으로 온 노라 씨 부부는 한국에서 따뜻한 한국 사람들의 친절에 상처를 치료하고 행복하게 여행을 끝낼 수 있었네요. 한국 사람들의 가식 없는 따뜻함이 자랑스러워지는 사연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여자 혼자 여행할 수 있는 나라라고요? 무슨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하시나요? 그런 곳은 없어요. 라고 여성은 대답합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여자 혼자 여행을 할 수 있는 나라에 오게 됩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콜롬비아 여성의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콜롬비아에서 살고 있는 나탈리아입니다. 저는 현재 콜롬비아에서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어요. 저의 조국 콜롬비아를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잠깐 소개하자면 콜롬비아는 남아메리카 북서부에 있는 나라입니다. 카리브 해가 있고 베네수엘라와 브라질, 페루, 파나마 등이 여러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콜롬비아의 아라비카 커피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축구 잘하는 나라로도 유명하죠. 국민 대부분이 사랑하는 스포츠가 축구이고 저도 역시 축구를 아주 사랑하는 한 사람입니다. 음악과 춤 특히 살사를 사랑하는 정열적인 나라가 바로 콜롬비아입니다. 제가 처음에 유튜버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그냥 재미있을 것 같아서였어요. 제 입으로 이런 말 하는 게 그렇지만 대학에서 미모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유튜브를 해보면 어떠냐고 많이들 권유를 했어요. 그런데 영상을 5개쯤 올렸을 때부터 제 영상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늘어났어요. 점점 구독자가 늘어가기 시작하면서 진지하게 유튜버를 직업으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일상의 경험을 블로그 형식으로 찍어서 영상을 만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유튜브라는 게 정말 많은 영상들이 있어서 이 레드오션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내가 그나마 남들보다 잘하는 게 뭔지 고민하게 됐어요. 저는 여러 곳을 여행하고 경험한 것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게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거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영상을 찍자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요즘은 콜롬비아에서도 한국의 인기가 높습니다. 10대와 20대의 제 또래 대학생들은 한국의 드라마와 케이팝을 접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 친구 이사벨라는 방탄소년단의 오랜 팬이랍니다. 특히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인기가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오징어 게임, 딱지치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와 같은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놀이 문화라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한번 해보고 싶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 콘텐츠도 찍고 한국이 궁금하기도 한 저는 한국으로 여행하고 싶었어요. 한국이 안전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여자 혼자 해외로 여행을 떠난다는 게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 너무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에게 이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이사벨라가 자기가 한국 여행에 빠질 수 없다면서 같이 가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파울라도 자기도 가고 싶다고 하네요. 저는 친구들이 함께 한국 여행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에 매우 기뻤습니다. 혼자도 즐거웠겠지만 친구들과 함께 여행이라니 너무 든든하고 즐거운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와 이사벨라, 파울라는 3명이 함께 한국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가는 비행기 표를 끊는 것부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슬프게도 콜롬비아 보고타에서는 한국을 가는 직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멕시코 공항으로 갔어요. 거기서 다시 로스앤젤레스를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LA에서는 공항에서 3시간이나 대기해야 했어요. 그리고 긴 기다림 끝에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2번이나 비행기를 갈아타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거의 24시간이 걸려서
인천공항에 겨우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친구들과 함께해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놀라고 말았습니다. 입국 심사를 하는 곳에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었습니다. 이미 2번의 환승으로 많이 지쳐있던 우리들은 엄청난 줄에 인내심이 바닥나려고 했어요. 그런 생각에 힘들게 줄을 서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줄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어요. 인천공항은 디지털화가 되어 있어서 순식간에 QR코드만 찍었더니 모든 수속이 빠르게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한국의 첨단 시스템에 감탄했어요. 콜롬비아는 미국과 가까워서 가끔 미국에서 여행 유튜브 영상을 찍으러 가고는 했는데 갈 때마다 입국 심사하는 곳은 적고 디지털화가 되지 않아서 서류를 들고 서서 보여주면서 긴 입국 심사를 해야 했었거든요. 게다가 콜롬비아에서 왔다고 직원들이 얼마나 불친절한지 마치 제가 죄라도 지은 것 같이 무대에서 입국을 안 시켜주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한국 공항 직원들은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해줘서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짐을 찾아서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밖으로 나오니 인천공항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크고 화려한 공항은 처음이라서 우리 3명은 정말 멋지다고 감탄을 했습니다. 게다가 공항 안에서는 한국 전통 복장의 사람들이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적인 볼거리에 저는 신이 나서 카메라를 들고 열심히 영상을 찍었습니다. 공연하는 사람들은 한복을 입고 바닥에 앉아서 한국의 전통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음악은 처음 들어보는 음악이었지만 소리가 아름다워서 빠져들어서 공연을 봤어요. 신나게 공연을 보고 나니 너무 크고 넓은 인천공항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서울로 갈 수 있는 지하철을 탈 수 있는지 알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저희는 길을 잃고 잠시 방황을 했는데 형광색 조끼를 입으신 한국인 할아버지가 다가오셨어요.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다가오자 긴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할아버지는 영어로 길을 잃은 거냐며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자신은 이곳에서 외국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직원이라고 하며 원하는 곳을 말하면 그 방향으로 데려다주는 일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일할 수 있는 노인분들에게 외국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을 맡기고 있었어요. 콜롬비아라면 몸이 정정하고 일할 수 있어도 나이가 많은 사람을 위한 제도가 약해서 일자리를 주지 않는데 어르신을 존중하고 좋은 제도가 있다니 너무 부러워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인 할아버지의 친절한 도움으로 지하철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은 놀랍게도 인천공항과 바로 통로로 걸어갔더니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편리하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갔더니 지하철역이 바로 나와서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공항과 연결되어 있으면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와도 도시로 바로 연결되어서 공항에 갇히게 되는 일이 없을 테니 이렇게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 놀랐어요. 어떻게 티켓을 구입하는지도 배우게 되었는데 할아버지는 티켓을 가는 역에 맞춰서 끊을 수도 있지만 교통카드를 사서 일정 금액을 충전해두면 편리하다고 하셨어요. 지하철과 버스도 이용할 수 있고 편의점이나 자동 판매기 같은 곳에서 물건을 살 때도 교통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저희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는 할아버지의 친절한 도움을 받고 나니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한 노력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교통카드를 개찰구의 기계에 찍고선 지하철로 내려갔어요. 지하철역은 너무 깨끗하고 인천공항만큼이나 멋졌습니다. 게다가 스크린도어가 있어서 승객의 안전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뉴욕에 갔을 때 지하철을 타려고 했는데 노숙자 한 명이 철로에 떨어져서 열차 운행이 중지되어서 어쩔 수 없이 나가서 택시를 타야 했던 기억이 나서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지하철역에 약에 취한 노숙자나 이상한 사람도 없어서 한국이 마음에 들었어요. 게다가 모니터에서는 언제 지하철이 오는지 시간까지 다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하철이 인상 깊어서 스크린도어와 지하철의 깨끗함, 그리고 안내 모니터를 찍었어요. 우리는 무사히 숙소를 도착해서 짐을 놓고선 제일 먼저 간 곳은 한국 영상을 볼 때마다 침을 흘리면서 보았던 광장시장입니다. 광장시장은 한국의 전통시장인데 고급스러운 쇼핑몰도 좋았지만 한국적이고 한국인의 삶을 그대로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영상에서는 한국의 부침개라는 게 너무 맛있어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식사를 위해서 광장시장으로 향했어요. 광장시장은 한국적인 음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주 작은 생선을 볶은 음식이 있었는데 가게 주인에게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멸치라고 했습니다. 야채로 만든 반찬 같은 것을 많이 팔고 있었는데 신기하게 안내문에 영어로 진공 포장을 통해서 해외로 택배 배송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써 있었어요. 와, 음식도 해외로 배송이 가능하다니 너무 놀랐어요. 근처에는 간장게장이라는 걸 비닐로 된 장갑을 끼고서 먹는 외국인의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광장시장에는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장 곳곳에 다양한 외국어로 써 있는 안내문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호떡이며 닭강정, 탕후루 등 손에 들고 먹을 수 있도록 간식이 팔고 있는 모습에 몹시 들떴어요. 우리는 식사를 위해 부침개 가게에 가서 여러 가지 부침개를 시켰습니다. 부침개는 팬케이크 같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재료에 밀가루와 물, 계란을 반죽으로 해서 구워주는 음식이었어요. 저희는 모든 부침개를 주문했는데 김치가 들어있거나 해산물, 부추, 호박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중 저는 김치 부침개와 소고기전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음식을 먹으면서도 영상을 찍었어요. 배부르게 먹고 나서 한 손에 호떡이라는 간식을 들고 다니면서 먹었는데 안쪽에 달달한 꿀이 들어있는 호떡은 너무 맛있었어요. 가격은 1달러도 하지 않는 가격에 이렇게 맛있는 간식을 먹고 났더니 행복해서 웃음이 났습니다. 시장을 돌면서 열심히 영상을 찍었는데 정말 신기하고 놀랄만한 장면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시장 사람들은 물건을 아무렇지 않게 밖에 내놓고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콜롬비아였으면 누가 훔쳐갈까봐 그렇게 하기 힘들 텐데 한국은 정말 안전하구나 하면서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시장에서 물건을 내버려 둔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 누가 훔쳐갈까 걱정도 하지 않는지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나중에 광장시장 영상을 올렸을 때 사람들이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한국의 안전하고 정직한 모습에 놀랐다는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그것도 놀라웠는데 한국은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무인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지키고 있어도 도둑이 들기 일수인 서양의 나라들을 생각하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모두 자기가 산 만큼 스스로 계산을 하고 나갔어요. 진짜 아무도 훔쳐가는 사람이 없나 궁금했던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한국의 시민의식에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겪을 일에 비하면요. 우리는 한참 돌아다니다가 목이 말라서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카페가 어디 있나 살펴보고 있었는데 또 놀라게 됩니다. 주인 없는 문 닫힌 카페 앞에 택배 상자가 그대로 쌓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주인이 없는데 택배를 아무도 안 훔쳐가고 그대로 택배 상자가 있을 수 있는 건지 신기했어요. 우리는 열려있는 카페를 찾아서 들어갔어요. 한국 사람은 키오스크에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키오스크를 써본 적이 없어서 당황했지만 영어 메뉴도 있어서 언어를 영어로 바꾸고선 키오스크로 주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냥 터치 몇 번 하고 카드를 넣어달라고 해서 카드를 넣고 계산을 했더니 주문이 되었는데 너무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에 우리가 주문한 음료의 번호가 뜨자 우리는 음료를 받아왔어요. 테이블에 앉아서 빨대로 차가운 음료를 마시고 있자니 마음속에 평화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주변을 바라보는데 많은 한국 사람들이 노트북을 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한국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이 좋아서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저는 놀라운 장면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카페에 빈자리가 있었는데 주인 없이 놓여있는 가방과 소지품이 있는 테이블이 보였습니다. 그 옆 테이블에는 노트북만 덩그러니 놓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사벨라와 파울라에게 저것 좀 보라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더니 두 사람도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한국 사람의 정직함과 시민의식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 모습을 찍은 영상을 올렸을 때는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마라, 저 노트북과 가방은 조금 후면 없어져 있을 거다, 조작한 거 아니냐며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어요. 저는 제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저와 친구들은 며칠간 한국을 여행하면서 한국이 정말 안전한 나라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밤에 산책을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람들이 많고 밝은 곳으로만 다녔음에도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누군가 내 휴대폰을 훔쳐가면 어쩌지? 길을 걷다 무장강도를 당할까봐 너무 불안했어요. 제가 살던 곳은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미안할 정도로 한국의 밤거리는 안전했어요. 저는 이렇게 밤의 안전함을 느끼며 산책하는 것이 처음이었어요. 저는 다음 날에는 더 용기를 내서 밤에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밤에 한국의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버스 정류장은 조명으로 환했고 상단의 모니터에서는 언제 버스가 오는지 모두 표시가 되어 있어서 너무 편리해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의자에는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곳까지 있었고 의자는 따뜻하기까지 했어요. 미래의 어느 시간에 잘못 온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한국은 안전하고 치안도 좋은데 기술력까지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버스를 타고 한강공원에 도착했어요. 한강공원에는 곳곳에 산책로가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즐겁게 걷고 있었어요. 곳곳에 밝은 조명들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같이 나와서 산책을 하는 모습은 너무 화목해 보였어요. 나이 드신 분들도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셨는지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빠르게 걷는 모습도 좋았어요. 한국은 산책로 주변에 CCTV가 많이 보여서 더더욱 안전해 보였습니다. 저희는 즐겁게 한강공원을 산책하다가 갑자기 파울라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합니다. 나오기 전에 미리 갔어야지, 이런 공원의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다니 두려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공중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조심한 게 부끄럽게 공중화장실이 너무 깨끗한 것입니다. 게다가 깨진 곳 하나도 없이 조명도 환하고 무려 공중화장실에 비데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청결하다는 것은 물론이었고 함께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비누에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손을 씻고 나서 바람으로 손을 말릴 수 있도록 기계까지 있었습니다. 콜롬비아에서 공중 화장실은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인데 더럽고 좋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곳곳에 주사기 바늘이 떨어져 있어서 조심해야 하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이 놀라운 한국이 진짜 복지 강국 같아 보였습니다. 세계 어딜 가도 이렇게 깨끗하고 잘 유지된 공중 화장실이 무료이기까지 한 곳은 없거든요. 저와 친구들은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면서 한국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여자가 혼자 여행해도 안전할 것 같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할 거예요. 저는 한국의 이런 모습을 열심히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콜롬비아뿐만 아니라 남미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놀라고 있어요. 한국 덕분에 제 유튜브 채널의 인기도 날로 높아지는 중이랍니다. 다들 한국이란 나라의 놀라운 치안과 안전을 부러워하고 있답니다. 저는 아직도 한국 방방곡곡을 여행 중입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과 속초, 제주도까지 여행을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많은 곳을 여행하면서 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열심히 찍어갈 거예요. 저의 한국에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나탈리아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류의 영향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행을 온 외국인들이 한국의 안전함에
많이들 놀란다고 합니다. 나탈리아 씨도 이렇게 안전한 한국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은 듯 하네요. 나탈리아 씨와 친구들이 남아있는 한국 여행을 즐겁게 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랄게요. 선배들은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중국 비행 때 겪은 일 때문에 걱정이 되었어요. 같은 아시아 사람인데 중국인들과 한국인이 비슷하지 않겠어요? 여성은 너무 긴장이 되어서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의 행동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이탈리아 여성의 사연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지울리나라고 합니다. 저는 이탈리아 국영 항공사인 알리탈리아의 승무원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가게 되었는데 굉장히 놀라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네요. 저는 어릴 때부터 스튜어디스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처음에는 외국에서 많이 일하시는 아버지가 이탈리아로 돌아오실 때마다 공항을 가다 보니 공항에 대한 동경이 있었어요.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수록 해외를 갈 수 있는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관심이 갔어요. 10대 때 가족들과 함께 처음으로 해외를 여행하게 되었는데 비행기에서 멋지게 손님을 응대하면서도 프로페셔널함과 아름다움이 있던 승무원분들의 모습에 반해서 승무원의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주위에서는 승무원이 화려해 보일 수도 있지만 서비스직은 체력도 많이 들고 비행기에서 다양한 손님을 상대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리는 분들도 있었지만 비행기를 타고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은 게 승무원을 꿈꾸게 된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이탈리아는 관광지가 정말 많고 제가 살던 로마는 정말 관광객이 많이 오는 도시라서 다른 나라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모두 와보고 싶어하는 도시였지만 이곳에 살고 있는 저에게는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던 것도 한몫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로를 항공서비스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과 동시에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이탈리아 제1의 국영 항공사에 인턴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학교에서 배운 것이 있었지만 역시 직접 승객들을 상대로 하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처음 국내 비행을 할 때는 음료 주문을 잘못 이해해서 잘못된 음료를 내간 일도 있었고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과 실제로 일하면서 배우는 것은 역시 차이가 커서 실수로 선배들에게 꾸중 들을 때면 나는 이런 일에는 안 맞는 것인가 자책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선배들은 혼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힘들어할 때는 적절한 조언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손님들이 말하지 않아도 먼저 살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6년 같은 6개월을 보내고 인턴에서 정식 항공사 승무원이 될 수 있었어요. 인턴일 때는 주로 이탈리아 내를 다니거나 유럽에 가까운 나라만을 가는 짧은 일정이었어요. 그런데 정식 승무원이 된 후에는 먼 거리의 비행도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아시아를 가게 되면 중국이나 일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날의 비행은 터키에서 이탈리아를 거쳐 일본으로 가는 비행 일정이었어요. 터키에서 출발할 때 여느 때와는 조금 비행기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무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사무장님도 조금 이상한 것 같다며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기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기장님은 항공사 정비팀에 연락해서 정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비팀에게 돌아온 답변은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비팀에게서 별 문제가 없다던 비행기는 일본을 도착 1시간을 앞두고 엔진에 결함이 생겼어요. 그것만으로도 큰일인데 날씨까지 엄청난 비바람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인천공항에 비상 착륙을 하게 됩니다. 비행을 한 이래로 처음으로 비상 착륙을 하게 되어 그때는 정말 무서운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인천공항 직원들은 능숙하게 기체를 인솔하였고 우리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갑작스럽게 비상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대책을 상의하느라 승객들은 대기실에서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데 인천공항은
체계적으로 대응이 이루어졌고 관계자와 승객들을 안전하게 공항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국으로 입국 절차를 밟게 되었어요. 그리고 숙소로 안내를 받아서 쉴 수 있게 되었어요. 다음 날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는데 저희 비행기의 엔진 결함이 벌써 고쳐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비행기에 대해 잘 아는 편은 아니었지만 이탈리아에서는 비행기에 고장이 생기면 그 비행기는 몇 주 동안 결함을 고치느라 비행을 못했거든요. 게다가 휴일이 끼며 정비사들은 책임감도 없이 자신들은 휴일에는 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퇴근을 해버리기 일쑤였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우리가 잠들어 있는 밤사이 비행기를 고쳐놓다니 한국의 기술력과 책임감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승객들은 모두 빠른 일본행 비행기를 태워서 보내줬고 이탈리아 쪽과도 이야기가 벌써 끝났다는 소식까지 전해줘서 저는 한국의 빠르고 수준 높은 공항의 시스템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됐어요. 정말 이탈리아였으면 책임감 없는 항공사와 공항 직원들 때문에 아직 승객들은 환불도 받지 못한 채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일과 관계도 없는 인천공항은 이렇게 빠르게 승객들을 일본에 보내주고 항공사 간의 연락도 확실히 해주어서 제가 아주 고마웠어요. 한국의 놀라운 능력 덕분에 이번 비행은 불행 중 다행으로 한국에서 이틀의 휴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긴 기간은 아니고 제가 아직은 신입이라서 저는 주로 숙소에서 가까운 인천공항에서 휴식 시간을 보냈어요. 인천공항은 정말 공항 규모부터 엄청나게 컸습니다. 유럽의 큰 공항을 많이 다녀봤음에도 이렇게 크고 현대적이면서도 깨끗한 공항은 처음이었어요. 게다가 공항 안에는 곳곳에 한국 전통 한옥의 디자인을 차용한 건물과 음식점들이 있어서 한국만의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어서 공항에만 있는데도 한국을 관광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커다란 스크린에는 평면이 아니라 3D를 이용한 입체적인 광고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있는 것만으로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을 했어요. 그리고 공항 곳곳에서는 한국의 전통 복장을 입은 사람들의 공연도 볼 수 있었어요. 공항 구경만으로 과거 한국의 모습을 볼 수 있다니 눈과 귀가 즐거웠고 다른 공항의 딱딱한 분위기와는 다른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전통과 함께 미래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신기했어요. 한국에 있으면서 참 좋았던 점이라면 전 일본을 갈 줄 알고 엔화를 바꿔왔는데 한국은 카드 하나로 어디서나 계산이 되는 게 아주 좋았어요. 일본은 카드를 안 받는 곳이 많아서 일본을 갈 때는 꼭 현금을 바꿔가야 했는데 한국은 편의점에서 물 하나를 사도 카드로 계산을 할 수 있었어요. 잠시 머무르게 되긴 했지만 한국의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모습에 비행기에 문제가 생긴 건 참 불운하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에 오게 된 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간의 휴식 후에 다시 한국에서 이탈리아로 떠나는 비행에 합류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처음으로 비행을 떠나게 되어서 한국 사람들을 처음 승객으로 맞게 되어서 조금 긴장이 되었어요. 그나마 일본 사람들은 비행을 할 때는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가끔 비행하고 나서 컴플레인을 해서 좀 힘들게 했습니다. 비행 중에 불편한 일이 있으면 말해주면 바로 해결될 일을 꼭 비행 후에 컴플레인이 들어오더라고요. 하지만 역시 가장 힘든 승객은 중국인들이었습니다. 기내에서 너무 시끄러운 건 기본이고 탑승 시간 내에 제때 도착 안 해서 비행기가 제 시간에 뜨지 않은 경우도 많았어요. 게다가 너무 매너가 최악이라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는 진상 고객들도 많고 이상한 냄새도 나서 중국 승객이 비행기에 타는 날에는 몇 배는 긴장을 해야 했거든요. 선배들은 괜찮을 거라고 했지만 이번 비행에는 한국인 단체 관광객이 탄다고 해서 저는 무척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승객들의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왔어요. 많은 수의 동양인 승객들이 비행기의 탑승 게이트로 몰려왔어요. 승객들은 겉모습부터 너무 깔끔했고 다들 키도 크고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과 달리 외모가 멋졌습니다. 게다가 탑승 수속을 위한 줄이 꽤 길었음에도 여유롭게 줄을 서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어요.
한국 승객들은 체크인을 위한 표와 여권도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체크인을 해서 빠르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어요. 여러 유럽 나라를 가서도 미리 체크인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이것저것 말을 해야 그제서야 꺼내드는 외국인들도 많았는데 한국인들은 너무나 달랐어요. 여유롭게 있다가 저를 보면서 웃어주기까지 해서 그 모습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빠르게 승객들이 모두 기내에 탑승할 수 있었어요. 탑승 수속을 하고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서 좌석도 잘 찾아갔어요. 그리고 짐도 알아서 선반에 잘 올려놓았습니다. 상단 짐칸이 모자라서 짐을 못 올리는 승객이 있는 걸 보자 자신의 위쪽 선반이 여유 있다고 알려줘서 빠르게 짐도 모두 넣을 수 있었어요. 이런 일은 보통 승무원의 역할이었는데 서로서로 도와서 짐을 챙겨주는 모습을 보자 저는 무척 놀랐습니다. 비행 전에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사람도 없었고 비행이 시작된 후에도 안전벨트 사인이 꺼지기 전에 일어나는 사람도 없었어요. 중국인이라면 안전벨트 사인이 꺼지지 않았는데도 일어나서 막 돌아다녀서 그걸 막느라 고생이었거든요. 저는 기내식을 준비하면서 너무 신기해서 선배들에게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과는 참 다르다고 신기하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선배들은 다들 장기 비행이라면 한국을 오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다른 나라 승무원들도 한국인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질서도 잘 지키며 항공기에서도 매너가 좋기로 유명하다고 했다는 말도 해줬습니다. 기내식을 준비해서 승객에게 드리려고 가서 저는 또 한 번 놀라게 되었어요. 한국 승객은 벌써 좌석 테이블을 펼쳐서 식사 준비를 모두 끝내고 제가 식사 종류를 물어보자 바로 자신이 원하는 식사 종류를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식사를 받으면서 따뜻한 미소로 고맙다고 말까지 해주는데 그 미소가 진심이 느껴져서 제가 반할 것 같았습니다. 입국 신고서를 작성해야 할 때가 다가오자 저는 입국 신고서를 나눠드렸는데 보통 이때쯤 되면 대부분의 승객이 펜이 없어서 펜을 달라고 이리저리 아우성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대부분의 한국 승객들은 자신의 펜을 준비해서 입국 신고서를 작성했고 펜이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펜을 빌려주기까지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입국 신고서 작성을 어려워하는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려주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에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선배들이 한국 승객을 좋아하는지 직접 경험해보니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저도 선배들처럼 다음번에는 한국으로 비행을 오고 싶어졌습니다. 매너가 좋고 여유로우며 마음씨도 따뜻한 한국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울리나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뜻밖의 사고로 한국을 오게 된 이탈리아 승무원 지울리나 씨는 한국인들의 효율적이고 책임감 넘치는 태도에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비행기를 타는 매너에 다시 한번 반하게 되는데요. 어디를 가나 한국인만의 따뜻함 넘치고 질서 있는 매너가 다시 한번 고마워지는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